일단은 얘들아 7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7번? 7번에서는 두근의 차가 나왔죠? 그럼 너희들 두근의 차를 기호로 수식으로 어떻게 써야 돼?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니지. 우리가 차라는 그런 이제 단어가 나왔을 때는 얘들 항상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거 안 하면 또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는 얼마? 3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수상에서 이번 중간고사에서 절대값 기호가 나왔을 때는 항상 양변을 제곱해 주는 거야. 알겠지?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 양변 제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곱하면은 절대값 기호가 그냥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야. 알았지? 자,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는 얼마? 9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선 우리가 이제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n 플러스 2고 알파 베타가 3n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써주면 돼? 변형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뒤에 뭐가 와야 됩니까? 변형식이 뭐예요? 마이너스 얼마? 4알파 베타죠.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9. 여기에서 이제 요거 이제 대입을 해주면 n의 값이 나오겠지? 예.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 뭐 이것도 차라는 것도 우리가 다 다뤘던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복소수 문제인데, 자, 이번에 마찬가지야. 복소수도 딱 우리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zet을 a 플러스 bi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관계식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z 자리에다가. 알았지? 자, 그럼 zet이 a 플러스 bi면 z 반은 뭐가 돼? z 반은 a 마이너스 bi가 될 거 아니야. 여기다 그냥 대입해 주는 거야. 그래서 ab의 값 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복소수가 나왔다. 그럼 zet을 뭐라고 놓고 a 플러스 bi라고 놓고 대입만 해서 풀어도 그냥 한 90% 이상은 다 풀립니다. 그냥 거의 다 풀린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치만 이건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계산은 좀 복잡해. 그러니까 복잡하다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뭐 말도 안 되게 복잡한 게 아니라 뭐 한 2차식 정도까지는 너희들이 계산할 그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뭐 계산이 무슨 뭐 1차식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진 않아요. 알겠지? 아, 그래서 복소수를 봐봐. 여기 지금 복소수가 나오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소수가 나오면 zet을 a 플러스 bi라고 놓고 그냥 다 대입해서 풀자. 다만 대신에 뭐는 좀 복잡하다. 계산이 좀 어떻다고요? 복잡해요. 계산 복잡하다는 게 뭐 말도 안 되게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냥 간단하게 1차 방정식 풀듯이 간단하게 점수 나오고 그런 식으로는 계산이 안 돼. 아, 그러면 문제가 너무 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계산이 약간 좀 복잡하다. 여기까지 너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좀 계산해야 되겠구나. 복소수식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문제를 풀 때.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이게 이제 관계식이었잖아요. 자, 그럼 zet은 뭐가 돼요? a 플러스 bi죠? 자, i 곱하기 z 반은 뭐가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bi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변을 보면은 이거 곱하면 ai고 여기다 i 곱하면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복수 상등 조건에 의해서 여기 실수부 a하고 b하고 같아야 되고 여기 허수부가 b고 허수부가 a죠. 이 두 개가 또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a하고 b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관계식에서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네. 자, 그럼 a하고 b가 같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이제 복소수 zet을 우리 어떻게 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a 플러스 ai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알겠어? zet을 a 플러스 ai라고 놓고 이제 다 대입해서 마찬가지예요. 다 대입해가지고 확인해 주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럼 기억부터 보자. 기억에서는 zet의 몇 제곱? zet의 4제곱이라고 했죠? 자, 그럼 a 플러스 ai를 우리 제곱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제곱하면 뭐가 되죠? 2a제곱 i라고 나오겠네. 왜?
a를 제곱하면 a 제곱, a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제곱하면 날라가고, 자 곱한 다음에 두 배 한 가운데 항만 이 a 제곱 i라고 이렇게 남을 거 아니야. 알겠어? 네. 자 그럼 얘를 한 번 더 제곱을 하면 제세 4제곱이 나오겠네. 이 a 제곱 i를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i 제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에 a의 4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4a의 4제곱이라고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4a의 4제곱은 0보다 어때요? 당연히 작죠. a의 4제곱은 양수인데 예. 마이너스 4를 곱했잖아. 그리고 뭐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a하고 b는 0이 아니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등호도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치? 예.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야. 알았어? 예. 자 그리고 이제 니은은 제세 제곱과 제제곱의 반대. 자 그럼 제세 제곱 우리 여기다 구해놨네. 뭐였어요? 2a 제곱 i라고 지금 이렇게 구해놨죠? 기억에서 여기다 누구를 더하래? 요 제 제곱에다가 뭐를 했어요? 이렇게 발을 했죠? 그럼 허수부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지? 네. 그럼 얘는 순원수라서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a 제곱 i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쵸? 그럼 따라서 는 얼마가 될까요? 0 이렇게 나오지. 예. 알았지?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게 이렇게 기억 니은을 이용해 가지고 디귿을 이렇게 구한다라고 너희들도 알고 있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면 이제 니은이 나오고, 자 그리고 이제 디귿이야. 자, 항상 디귿이 제일 중요하잖아. 디귿을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의 이제 관건은 디귿을 할 수 있냐 없느냐지, 그치? 기억 니은까지는 약간 너희들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자 디귿을 봤더니 제 더하기 제빠를 지금 다 거듭 제곱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쭉 더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당연히 뭐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무슨 성? 주기성. 이제 i가 나오면 무조건 주기성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를 구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Z분의 제빠. 그렇죠. Z분의 제빠를 지금 계속 거듭 제곱을 했으니까 Z분의 제빠를 구해 보는 거야. Z분의 제빠를요. 자 근데 Z은 우리가 여기 a 플러스 a라고 이렇게 구해 놨어요. 알았죠? 자 그럼 써볼까요? a 플러스 ai 분의 a 마이너스 ai 이렇게 쓰면 되겠네. 네. 알았죠? 자 이거는 정말 단순한 분수 계산이에요. 자 여기 뭐로 그냥 약분하는 게 좋아? 약분하면 a로 약분해야지 그러면. 그쵸? 그럼 분모가 1 플러스 i가 되고 분자가 1 마이너스 i가 되잖아. 자 그 다음 뭐 해줘야 되죠? 허수에서는 실수와. 그래서 1 마이너스 i를 분모 분자에다가 곱하면 되지, 그치? 자 분모 얼마? 앞에 제곱에서 뒤에 제곱을 빼면 분모 얼마? 2되고 분자는 1 마이너스 i 제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i죠. 자 따라서 얘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i라고 이렇게 Z분의 제빠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Z분의 제빠 자리에다가 다 뭐를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i를 대입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i. 그 마이너스 i를 다 대입해가지고 풀면은 된다. 근데 마이너스 i를 거듭 제곱하면 당연히 얘가 규칙이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이거 한번 더 써봐. 그럼 요거 얼마예요? 얘는 그냥 마이너스 i겠지. 자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마이너스 i를 세제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뭐가 돼? 마이너스 i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얼마니? 마이너스 플러스 i. 그쵸? 마이너스. 플러스 i가 되니까 얘 3i 이렇게 나오는 거야. 4제곱하면 당연히 1이지, 그치? 예. 그럼 1이니까 4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자 봐봐 얘들아, 마이너스 i는 1제곱하면 마이너스 i고 요거 제곱을 해주면은 뭐였냐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었고, 그쵸? 세제곱을 하면은 i였고 4제곱을 해주면은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가로 안에 얘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i 1 얘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걸 다 합을 구하라는 건데 이걸 뭐 100개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기성이 있는 경우는 이제 한 4개씩 끊어가지고 주기가 4잖아요. 4개씩 끊어서 더하면 또 규칙이 나오죠. 그쵸? 이런 문제 풀어놨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i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3i, 그 다음 4. 그 다음 뭐가 돼야 돼? 그럼 그 다음 무제곱일 때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5i가 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마이너스 6, 그리고 7i, 8. 그 다음 9때는 마이너스 9i, 마이너스 10, 11i, 12 이런 식으로 땡땡땡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네 개씩 우리가 합을 구해 보잖아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실수가 얼마라고 나옵니까? 2. 허수부가 얼마라고 나와요? 마이너스 허수분의 그쵸 2i죠 2i 2i하고 2 그러니까 2 플러스 2i 이렇게 나오네. 그치? 얘도 마찬가지죠. 8하고 6이면은 2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5i 7i 하면 2 플러스 2i가 되잖아. 그러니까 4개씩 묶었을 때가 전부 다 2 플러스 2i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럼 얘네 명목근이 있어요. 100제곱이면은 이런 애가 명목근이 있는 거야. 24분의 그러니까 곱하기 25를 해주면 되겠죠? 예. 그러면 50 플러스 50i가 된다. 맞지? 그래서 이런 거 너희들이 한 번만 정확히 풀어주면은 다음부터는 이거는 맞출 수 있는 거니까 복소수는 이거는 다 해야 돼 얘들아. 알겠죠? 자, 그리고 10번도 우리 그 방정식과 함수를 한번 정리한다라는 의미에서 자, 10번도 한번 같이 풀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10번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대요. 야, 그럼 무슨 값이 나왔냐면 최소값이 나왔잖아? 그 무슨 꼴로 2차 함수 fx를 나타내라는 걸까요? 완전 제곱식꼴로 나타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럼 fx는 자,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면 우리가 축을 모르니까 뭐 x 마이너스 p의 제곱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돼요? 최소값이 얼마나 그랬어? 마이너스 2라 그랬으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아, 이거 캔디 여기 튀어나와 미안하다. fx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솔직히 이거는 중학교 문제 아니야. 중학교 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x를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너희들이 항상 보면은 힘들어하는 방정식 조건. 자, 밑줄 칠까요? 자, 요거는 fx라는 함수가 1이라는 항등함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항등식이 아니라 얘는 무슨 식이에요? 방정식이죠. 그러면 요 방정식에서는 뭐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워야 하냐면 근을 알아야 돼. 근을 모르면 방정식은 나 뭐라 그랬어? 무쓸모라 그랬잖아. 쓸모가 없습니다. 그 사용 못해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방정식은 반드시 뭐를 알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식인 거야? 근을 알아야만 얘는 사용할 수 있는 식이에요. fx는 1이라는 게 방정식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조건이야. 이게 함수 fx가 1이라는 뜻이 아니야. 어떤 fx하고 1하고의 교점을 구하라. 뭐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fx가 뭔지도 모르고 근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식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그 되게 중요한 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자, 방정식에서는 반드시 뭐를 알아야만 한다고요? 근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돼. 그래야만 얘를 사용해서 우리가 뭐 함수 fx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네. fx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요 방정식의 두근이 뭐라 그랬습니까? 알파 베타라 그랬죠? 자, 그럼 이렇게 또 할까요? 우리 방정식에서 근이라는 거는 무슨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스몰 x 값을 의미하는 거야. 스몰 x 값. 그러니까 여기 스몰 이제 소문자 x 있죠? 요 소문자 x에다가 알파와 베타를 대입을 했을 때는 그때는 그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뜻인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러면 근이 나왔기 때문에 자, f의 알파가 얼마? 는 1이고 f의 베타가 얼마? 는 1이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f의 알파가 1이고 f의 베타가 1이라는 뜻인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게 아니면은 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거 방정식은 우리들이 너희가 이거를 좀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야 너희들이 이제 보상 과정에서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수능도 잘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방정식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잘 모르겠으면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야. 우변을 는 0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보통 방정식 근을 구할 때 뭘로 만들고 근을 구하죠? 우변을 는 0으로 만들고 근을 구하잖아. 그치? 여기 2를 이항시켜서 f의 x-1은 0이라는 이러한 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fx가 지금 근데 정보가 그래도 나와 있잖아. 얘가 몇 차라는 게 나와 있어요. 얘가 2차라는 게 나와 있죠. 2차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럼 머릿속에 여기가 2차식이다. 2차식에서 1 뺐으면은 여전히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요. 2차 방정식의 근이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식을 바라보란 말이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럼 너희들 그런 2차 방정식에서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가 근이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을 뭘 했을 때 인수분해를 했을 때를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네. 그게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꼭 다음부터는 이거 잊지 마세요. 자, fx-1은 0이라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거 드디어 함수 fx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식을 어떻게 쓰면 될까? fx-1이 왜냐면은 여기까지가 하나의 방정식이잖아. 마이너스 1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는 0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쵸? 너희들이 인수분해했던 그런 모양들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를 때는 k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쓰면은 이제 아주 해석을 잘한 거예요. 100점 만점. 그럼 이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들 한번 쓰면서 꼭 정리를 해 놓으세요. 이게 뭐 어려운 내용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2차 방정식 풀었던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봐. 그 과정들을. 전부 다 이렇게 풀잖아. 너희들 2차 방정식 풀라고 할 때 다 이렇게 풀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주면은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랬을 때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fx는 0에 두근의 뭐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갑자기 또 근이 또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지금 알파하고 베타라는 건 어떤 방정식의 근인 거야? fx-1은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인 거죠? 네.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답을 구해야 되는 방정식의 근은 어떤 방정식의 근이에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 너희들 예를 들어가지고 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의 근을 구하라는 것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서 얼마를 더한 플러스 2를 더한 요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것과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당연히 근은 어떨까요? 다르겠죠? 근데 여기 1 더했으니까 여기 근이 뭐 1 커지겠다. 그런 식으로는 해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잖아. 그치? 1을 더했다라고 해서 방정식에서 근이 1씩 커지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너희들이 잘못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걸 통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네. 그러면 어쨌든 요 근이 달라지겠구나. 자, 근데 우리가 지금 fx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조건에서 fx-1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구해놨죠. 네. 그러면 fx는 0이라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가 이항시켜주면 fx가 나오잖아요. fx가 뭐야? x-알파, x-베타에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쵸? 얘가 fx가 되는 거지. 그치? 알겠습니까? 그럼 얘 여기다가 뭐를 뒤에 붙여가지고 는 0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방정식을 지금 새롭게 만들어 주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제곱해서 더하라 그런 뜻인 거라고. 알았지? 그럼 얘는 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죠. 너희들 봐봐. x-알파 x-베타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예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뭐 프라임을 이렇게 붙일까요? 다를 거 아니야. 알파 베타가 아니니까. 그치?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라고 붙인 거야. 근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네. 그래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면 알파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베타 프라임의 제곱 이거 값을 지금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야 그럼 이거 어떻게 이제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없을 때는 근과계서의 관계를 내가 쓰라 그랬잖아요. 그쵸? 근과계서의 관계를 써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얘를 다 전개해서 근과계서의 관계를 쓰기 위해서 다 펼쳐 놓으면은 x제곱에 알파 플러스 베타 x에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쵸?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면 알파 프라임 더하기 베타 프라임에 마이너스 a분의 b 돼야 되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알파 프라임 곱하기 베타 프라임에 a분의 c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알파 베타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다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 조건을 봤더니 얘가 지금 얼마라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얘가 3이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얘는 양변의 알파 베타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뭐가 되죠?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는 얼마다? 3알파 베타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식을 하나 더 써주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왔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는 얼마? 얘가 3알파 베타다. 요거까지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여기서 파악을 했잖아요. 하나, 두 개, 세 개를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했죠. 그쵸? 요 세 개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이제 계산해 주기만 하면은 그러면 다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알파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베타 프라임의 제곱은 우리 식을 어떻게 써야 돼요? 요건 이제 변형식으로 곱셈 공식을 변형식으로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알파 프라임 더하기 베타 프라임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알파 프라임 더하기 베타 프라임은 그대로 알파 더하기 베타였기 때문에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고 자, 여기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라고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썼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마이너스 2라고 지금 이렇게 식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맞죠? 이렇게 나오나?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 이렇게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똑같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마이너스 그렇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만 계산해주면 되겠네. 그럼 요거는 우리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여기 보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3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구해놨죠. 그쵸? 그러면 여기 그 알파 얘가 지금 알파 제곱 뭐가 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2알파 베타 이렇게 되죠. 그쵸?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요. 그리고 마이너스 2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거 날라가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내가 3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3알파 베타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자 여기 우리 사용 안 한 식이 뭐가 있습니까? 10번에서 여기 요걸 사용 안 했구나. 자 그래서 처음에 fx가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그쵸? 맞죠? fx를 내가 이렇게 놨었는데 fx가 x-p의 제곱 마이너스 2였죠. 그쵸? 그러면 얘네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요거 처음에 나왔던 유식을 내가 사용을 안 했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알파 베타가 요 P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여기 지금 fx를 우리가 어떻게 놨어요? fx가 여기 플러스 1 해가지고 요렇게 나왔었잖아. 요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2p가 돼야 되고 알파 베타 플러스 1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얘가 p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알파 베타를 여기 p로 다 바꿔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럼 p의 값이 나오겠죠? 선생님이 이거 좀 이 식을 좀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좀 너무 정신없이 썼는데 저기 알파 베타를 p로 바꿔서 계산하면 p의 값이 나와요. 알았죠? 네. 자 그리고 우리 11번도 한번 또 봅시다. 11번. 자 자연 얘도 뭐야? 얘도 복소수 i의 주기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알았죠? i의 n제곱의 가로 n제곱이라고 할까요? 우리 복소수 제세 n제곱의 이 주기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fn이라는 요함수를 봤더니 앞부분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를 거듭 제곱해라 그런 뜻인 거야. 알았지? 여기 뒷부분은 여기가 2n제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뭐 1 대입하면 얘는 1제곱, 2제곱 이렇게 달라지면은 별로 안 좋지. 그치?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요 제곱 있죠. 제곱을 먼저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n이 뭐 3n, 2n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제곱, 세제곱을 먼저 해주시면 돼요. 제곱, 세제곱을. 알았죠? 그래서 어떤 가로의 n제곱 이러한 형태로 식을 맞춰주는 게 훨씬 우리가 문제 풀 때 더 쉬워요. 알았죠? 자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를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되죠? 그럼 얘는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2루트 3i 이렇게 되고 1로 약분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맞죠? 자 그래서 fn을 얘를 내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는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의 n제곱 플러스 자 여기 얘를 제곱했더니 뭐가 나왔다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이렇게 나온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왠지 모양이 분모 2 똑같고 여기 부호가 어떻게 돼요? 보니까 부호가 딱 반대인 거네. 그쵸? 이 두 개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수의 관계가 이 복소수의 관계가 부호가 반대인 거죠. 부호만 반대인 거지. 그치?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럼 뭔가 얘가 주기성이 있으면 얘도 주기성이 있겠고 당연히 주기도 똑같겠고 뭔가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는데 순서만 다르겠구나. 부호가 반대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죠. 그쵸? 자 그런 상황인 건데 0이 되도록 하는 두 개 더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이 자연수 m의 값들을 다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런 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당연히 1부터 쭉 대입을 해 가면서 규칙을 찾아주면 돼요. 알겠지? 이걸 뭐 이 식을 보고 얘는 n이 얼마일 때 0이 되겠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이건 당연히 여기 n자리에다가 자연수를 쭉 하나하나 대입을 해 가면서 언제 0이 되는가를 그냥 대입하면서 이건 하나하나 찾으면서 규칙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 문제인 거죠. 주기성 문제는 결국 얘는 계산 문제예요. 계산. 뭐 특별한 개념이나 정리해야 할 만한 내용들이 없어요. 물론 뭐 수상이 공수원이 대부분 이제 그런 느낌이긴 한데 주기성 문제 얘는 그냥 계산 문제야. 하나하나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해 나가면서 주기를 찾아주면 되는 거라.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맞춰야 되는 거야. 이건 틀리면 안 돼. 뭐 개념이나 이건 내가 이거 몰라가지고 못 풀겠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건 계산 문제거든요. 알겠지? 자 그럼 우리 n자리에다가 여기 n자리에다 1 대입하면은 얼마가 되나요? 당연히 부호가 반대니까 당연히 1 대입하면 얼마가 돼? 0 되겠죠? 자 그럼 n자리에다 이번에는 2를 한번 얘는 되는 거야. 이럴 때는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한 대여섯 개만 대입해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n자리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볼까요? 그럼 여기 2 대입해주면 이걸 제곱하면 뭐가 되죠?
여기 4분의 그쵸? 그리고 그럼 너희들 근데 한번 해보자. 자 그럼 4분의 요거 제곱하면 뭐가 돼? 1에서 마이너스 2i 그쵸? 그리고 이제 곱한 다음에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 루트 3i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얘는 뭐가 돼요? 4분의 뭐가 됩니까? 2라고 또 마이너스 3이면 얘는 마이너스 2i가 아니죠? 마이너스 2i가 아니고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여기 실수부가 자 얘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아니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그치? 네. 제곱하면 마이너스 얘가 4인 거네 그쵸? 맞나? 맞죠? 루트 3i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그치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니까 네. 맞죠? 정신이 없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 얘도 1 마이너스 3을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루트 3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렇게 제곱을 하면 두 개 모양이 서로 어때요? 똑같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0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우리 계산해 주면은 얘는 뭐가 됩니까? 여기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얘는 2분의 마찬가지로 똑같이 1 플러스 루트 3i라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알겠어요? 네. 제곱을 하면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고 둘 다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야. 제곱을 하게 되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니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인데 그쵸? 똑같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2대2을 해주면.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0이 돼야 안 돼요. 0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요번에는 n자리에다가 얼마 대입을 해서? 3을 대입을 해주면 3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여기가 제곱이었고 여기가 그냥 우리 1제곱한 게 여기 제곱 안 한 게 여기 있잖아. 이거 두 개 곱해주면 되지. 그치? 그럼 얘랑 곱하면은 이게 현례복소수니까 뭐가 돼요? 4분의 곱하면은 앞에 제곱에서 뒤에 제곱을 빼면 1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자, 마찬가지로 얘하고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4분의 앞에 제곱해주면 얼마예요? 1이고 뒤에 제곱을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어요? 예. 잠깐만. 2분의 세제곱을 하면은 제곱이 이거였잖아. 그럼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하고 쟤를 곱하면 뭐가 돼? 4분의 앞에 제곱에서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이게 반대니까 그쵸? 마이너스 3에서 지금 얼마를 빼야 돼? 앞에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치? 이거 잘못했네 선생님. 그쵸? 이거 내가 그 앞뒤를 잘못 생각했네요. 여기 보면은 1에서 플러스 3이니까 내가 계산을 왜 이렇게 못하냐? 요거는 하면은 뭐가 돼요? 1 플러스 루트 3i하고 1 마이너스 루트 3i를 계산하면 얼마야? 4가 되죠. 4. 그리고 얘는 루트 3i 플러스 1이라고 해야 되겠죠? 앞에 부호 같으니까 네. 루트 3i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3일 때 또 얼마가 돼요? 이렇게? 0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봐봐. 세제곱을 했더니 4분의 4면은 얘가 얼마가 된 거예요? 1이 된 거죠. 얘는 세제곱을 했더니 4분의 마이너스 4 하면 얼마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됐다. 세제곱을 했더니. 알았지? 그러니까 뭔가 얘가 이제 지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굳이 계산할 필요 없겠죠. 그럼 4제곱이면 얘는 그대로 똑같은 애가 올 거 아니야. 세제곱 했을 때 1 나왔으니까. 알겠죠? 그럼 이 모양이 계속 얘는 부호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계산할 필요 없이 앞에 적어놨던 애들을 갖다 쓰면서 이제 값들을 계산해 나가면 되는 거라고. 네. 맞죠? 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뭐 4, 5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언제 다 0 나옵니까? 홀수. 1일 때 0이고 3일 때 0이고 이렇게 해주면 5일 때 0이고 홀수일 때가 0이 나온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요거는 뭐 이런 거 규칙성이나 이런 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 5-6개까지만 그냥 대입만 해봐도 돼요.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다고. 여기 우리 주기성 문제를 풀 때는 한 5-6개까지만 대입을 해도 대입해서 나 규칙을 찾을 수 있고 다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네. 자, 다음 이제 13번.
그러니까 절대 지금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지금 13번까지는요. 13번 같은 경우도 이게 도형으로 보이지만 자 도형이 이런 애가 나오면 얘를 다 뭐로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걸 좌표 평면에다가 옮겨가지고 좌표 평면에 옮겨서 이차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차함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좌표 평면에 옮겨서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좌표 평면에 옮겨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원점을 잘 잡아줘야 돼. 그래야 식이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원점을 뜬금없이 이런 데를 원점으로 잡고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당연히 어디를 원점, B 정도를 원점으로 잡아주는 게 좋겠죠. 얘를 0,0 원점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요 길이가 12라 그랬고 얘도 12죠. 정사각형이라서. 그리고 또 어떤 길이가 나와 있어? DQ의 길이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얘가 3이라 그랬죠? 그리고는 안 나와 있죠. DQ의 길이가 3이다라고만 나와 있는 거야. 또 나와 있는 거 있나요? P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네. 이때. 알았지? 그럼 얘가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는 그럼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려봐. 좌표 평면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원점이 여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좌표 평면을 그려주면 되고 2차 함수가 지금 어떻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지금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럼 이 2차 함수는 어때요? 어디를 지나 일단? 0,0 원점. 0,0 원점을 하나 지나가고 알겠어? 그리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접하는 거죠. 그쵸? 그럼 무슨 값이? 최대값이 나와 있는 거지.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야? 12. 최대값이 10이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럼 2차 함수식을 우리 뭐라고 놔야 될까요? 최대값이 12네. 그러면 A의 우리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인지는 지금 모르죠. 네. 그럼 여기 대칭축을 우리 모르니까 여기 대칭축을 뭐 t라고 잡는 거야. 그럼 A의 x-t의 제곱 플러스 얼마? 10이라고 이렇게 2차 함수를 놓고 뭐와 뭐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A랑 T. A하고 T의 값만 구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따라서 여기 보면 얘가 일단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0,0 하나 지나가야 되죠. 그쵸?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가 3, 요 길이가 3이라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그쵸? 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요 점의 y좌표가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얘가 y좌표가 지금 9라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좌표를 또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 대입을 해주려면은 x좌표를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는 x좌표는 얼마라고, 여기 x좌표는 얼마일까요? 12. 얘는 아니면은 이렇게 그어줘도 되겠네, 이렇게, 그쵸? 이렇게 쭉 그어줘가지고 요 길이가 지금 얼마가 돼야 돼? 12가 돼야 되죠? 그럼 이만큼 길이가 얼마예요? 12-t잖아요, 그쵸? 그럼 요만큼 길이도 얼마가 돼야 돼요? 12-t가 돼야 되겠지. 아니 이렇게 12-t라고 놓고 우리 좌표를 생각해주면 되겠네. 그쵸? 요 길이가 10이니까 그냥 q의 좌표가 뭐라고 나와? 12,9라고 그냥 나오죠, 그쵸? 네. 요 길이가 지금 12라 그랬잖아. 알겠지? 또 어떤 점 하나 또 대입을 해주면 돼? 12,9를 여기다가 또 대입을 해주면 A하고 T의 값이 나오는 거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좌표 평면 이렇게 원점 잡아가지고 함수로 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예. 자 그리고 14번은 얘들아 14번은 이게 약간 이거 내가 얘기를 안 했네. 이거 하나 좀 잘못된 게 있었는데 일단은 얘들아 14번 내가 이렇게 설명을 먼저 해줄게요. 이것만 설명해 줄게요. 14번은 다른 거는 특별히 설명할 게 없고 기억, 니은, 디귿은 그냥 쭉 대입해 가면서 풀면 되거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봐봐.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는 얘가 무슨 식이라는 거죠? 항공식. 항등식이지. 항등식이 나오면 특별히 해석할 게 없습니다. 그냥 fx가 이거라는 거야. 알았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항등식이 fx는 뭐뭐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럼 이 항등식에서 fx를 구하기가 좀 어렵잖아. 그치? 네. 자 그래서 항등식 나오면 우리가 특별히 할 게 없어요. 항등식 나오면 특별히 뭐 조작이나 해석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 방정식은 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방정식 조건을 잘 해석하는 게 너희들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고2 과정부터는. 알았지?
자, 근데 항등식은 우리가 특별히 해석할 게 없거든요. 근데 간혹 항등식 fx가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나올 때는 그냥 항등식은 특별히 조작할 게 없다. 그냥 나와 있는 식 자체를 그냥 사용하면 된다. fx가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fx가 3차식이구나. 뭐 그렇게 풀면 돼요. 인수분해 정도만 생각해주면 항등식 나왔을 때 그나마 좀 이렇게 변형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 fx 못 구하죠. 이거 fx의 제곱이고 fx 나와 있고 이러면 이거 fx 여기서 못 구하잖아. 알겠어? 네. 자, 그때는 이 나와 있는 이 항등식을 뭘 해주라고요?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인수분해. 알았죠? 이 얘기는 내가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했어요. 이렇게 적어놔. 아, 항등식 조건이 나왔다. 항등식 조건이 나왔을 때는 특별히 할 게 있다 없다. 특별히 할 게 없어. 그냥 나와 있는 식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돼, 얘들아. 알았지? 자, 그렇지만 문제가 약간 좀 이렇게 좀 변형이 되었을 때는 항등식 조건이 나왔을 때 인수분해 정도까지만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그 위에는 특별히 조정할 게 없어. 알았지?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얘를 이제 이항시켜주면은 여기 f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의 x제곱 더하기 3x의 f의 x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이거는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이라고 지금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여기 봐봐. 여기 뭘로 묶어주면 좋아. 여기서 누구를 어떻게 묶어주면 좋을까? 여기서 요거를 우리가 x제곱 더하기 3x로 묶어주면 되겠네. 여기서 알겠어? 자, 그럼 봐봐. 그럼 얘를 x제곱 더하기 3x로 묶어주면은 그럼 여기서는 fx가 남고 여기서는 플러스 1이 이렇게 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1을 여기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 얘가 f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 합차공식을 쓰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f의 x 플러스 1 f의 x 마이너스 1로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러면 따라서 이거를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이거를 막 약분하고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절대 약분하지 마. 알았지? 얘 앞으로 약분하면 안 되는 거야. 약분하지 말고 그냥 다 넘겨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주면 돼요. 알았죠? 앞으로 약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약분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알았지? 네. 그래서 약분하면 안 되고 얘를 그냥 좌변에 전부 그대로 통째로 넘겨가지고 이항시켜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공통인수가 뭐가 돼? f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fx 플러스 1로 묶어주면은 여기에 fx 마이너스 1이 남아있고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됐죠? 예. 그럼 이걸 우리가 는 0 돼야 되는 거니까 뭐가 0 되거나 방정식처럼 해석을 해주면 되잖아. 얘가 0 되거나 얘가 0 되는 수밖에 없죠. 그 fx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자, 그래서 fx가 뭐가 되거나 마이너스 1. 그렇죠. fx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fx가 얼마다? x제곱 플러스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 그냥 이렇게 놓고 풀면 되는 거야. 이 fx 함수가 그냥 나와 주어진 거예요. 항등식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자, 근데 여기서는 문제 조건에서 얘들아 요거는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f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게 조건에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래야 이게 우리가 없어요. 문제에. 요건 좀 적어놔요. 얘들아 14번은 f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fx는 뭐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되잖아.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기억님 이게 딱 확인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뭐 더 설명할 게 없죠? fx가 지금 요거 이차함수 아니야. 그럼 이제 기억님 지금 출근의 개수면 판별식 쓰면 되고 얘네 우리 조립대법 쓰면 되니까 여기 2 대입하면 f1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쵸? 이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fx-2하고 2배하고 fx 플러스 1 한 다음에 연립해가지고 근의 개수가 2개인지 확인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기억님 디귿은 특별히 뭐 어려운 게 없죠. 자, 여기서는 그래서 이것만 좀 생각을 합시다. 항등식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특별히 해석할 게 없어. 그냥 함수 fx가 나와 있는 식 자체예요. 그렇지만 간혹 뭐 하는 것까지는 할 줄 알아야 된다? 인수분해만 생각해. 인수분해만. 근데 인수분해도 잘 안 나와. 거의 안 나오고 대부분은 항등식은 그냥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할 필요가 크게 없어요. 알았죠? 되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자, 그리고 15번을 한번 봅시다. 15번. 자, 15번에 자연수 n의 모든 양의 약수를 이렇게 A1부터 AK라고 한대.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요 함수 해석을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함수 fn이 어떤 함수인지를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차, 2차 이런 함수가 아니죠. 뭐 분사함수 이런 게 아니고 새롭게 이렇게 정의를 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떤 함수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 가장 쉬운 방법이 뭐야? 그냥 너희들이 대입해보는 거야. 뭐 1, 2, 3, 4 이렇게 대입을 해가면서 이게 어떤 함수일까에 대해서 너희들이 파악을 하는 거예요. 문제 시작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앞으로 너희들이 많이 보게 될 거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너희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요 그냥 n자리에다가 대입해 가면서 함수 fx가 어떤 함수인지를 일단은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대입해가면서. 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뭐 새롭게 정의된 건데 여기서 너희들이 막 원리를 찾고 이런 건 말이 안 돼. 그 짧은 시간 안에 뭐 시간이 충분하다면 모르겠지만 알겠어요?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뭐 하면서? 대입해 가면서 이 함수 fx가 어떤 함수인지를 파악을 해주면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보세요. n이 무슨 수가 와야 돼? 여기 n에는 자연수만 와야 되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야 우리 f3 같은 거 1은 좀 너무 작은 숫자니까 3 같은 거를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요 n에 뭐를 일단은 찾아야 돼. 양의 약수를 찾아야 되죠. 그쵸? 네. 자, 그럼 3의 양의 약수는 뭐가 있어요? 3의 양의 약수 1상. 2하고 4. 아, 그러면은 A1하고 A2까지만 이렇게 1, 3 두 개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잖아. 약수가 두 개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FN이. 요 약수를 i의 요 지수에 올리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 뭐 해주라는 거예요? 더해주라는 거예요. 아, 그럼 F의 3이라는 거는 요 3의 약수를 구해서 그럼 1하고 3 이렇게 두 개가 나왔지. 그거를 i의 지수에다가 올려주면 i의 1제곱, i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라는 거네.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F의 예를 들어서 뭐 8이라는 건 이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F의 8. 자, 8의 약수가 뭐가 있어요? 1, 8, 2, 3. 1, 2, 4, 8 이렇게 몇 개 있어? 4개 있지. 자, 그럼 i의 1제곱, i의 2제곱, i의 4제곱, i의 8제곱 해서 4개를 이렇게 더해줘라. 이런 뜻인 거야. 이 함수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그럼 이제 파악이 됐네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네요. 대입해보니까 그냥 약수 다 구해가지고 i 거듭제곱으로 계산하면 되는구나.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지 않나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F의 2의 2m이죠. 아, 요게 숫자가 약간 좀 m 들어가고 요게 약간 좀 복잡하긴 하네. 근데 얘도 뭐 똑같죠. 어려울 게 없어. 우리가 이미 파악을 다 끝냈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그럼 F에 여기에 지금 뭐를 넣어야 돼요? 2의 2m제곱이죠. 그쵸?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했어요? 여기 지금 우리 fx 파악할 때 어떻게 했어요? 두 단계로 풀었죠? 네. 처음에 요 숫자에 뭐를 다 구해야 돼요? 약수를 구해야 되잖아. 약수를. 그쵸? 자, 그럼 2의 2m제곱에 뭐를 구해야 되는 거야? 약수를 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2의 2m제곱의 약수는 뭐가 있죠? 1. 그러면 이거는 뭐가 관건이야? 2의 2m제곱의 약수가 뭔지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자, 근데 그것도 바로 일반화해가지고 2의 2m제곱의 약수는 이거야. 이렇게 바로 생각하기가 당연히 어렵잖아. 마찬가지야. 얘도 m자리에다 뭐를 대입을 해봐. m이 지금 무슨 수라 그랬어요? m이 지금 여기 자연수라 그랬죠? 대입해가지고 그럼 2의 2m제곱의 약수가 뭐가 돼야 될까를 파악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입하는 거 2번만 하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여기 m자리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그럼 m이 1일 때는 2의 뭐가 돼요? 2의 제곱이 되죠. 그럼 2의 제곱의 약수는 뭐가 돼요? 뭐가 있어요?
1, 2, 4. 그렇죠. 2하고 2하고 4가 있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n값이 2야. n값이 2일 때는 여기 2의 몇 제곱이 됩니까? 2의 4제곱이 되죠? 그럼 2의 4제곱의 약수는 누가 있어요? 1, 2, 4, 8, 16,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대입해보자. 3이야. 그럼 2의 몇 제곱이에요? 6제곱이죠. 자, n값이 3일 때는 2의 6제곱의 약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7개죠. 어떻게 7개야? 6 플러스 1 1, 여기 지금 88에 64잖아. 그쵸? 그러면 1, 2, 4, 8, 16, 그 다음에 32, 그 다음 6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러니까 여기 약수를 봤더니 1, 2, 4 여기 1, 2, 4 있고 2개가 더 들어갔네? 1, 2, 4, 86, 1, 2, 4, 86 있고 2개가 더 들어갔네? 뭔가 약수의 개수가 뭔가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래서 이 약수가 뭔가를 잘 파악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숫자 파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류의 문제를 근데 너희들이 앞으로 많이 풀면서 연습을 하면은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되게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는데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은 뭐 너희들이 전혀 모르는 그런 식으로는 문제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알았지? 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들 그 내에서 문제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끔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가 n값이 1일 때는 어떻게 생각?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잘 보면 얘네들이 다 이게 뭐예요? 2의 거듭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 그 약수 배우는 거야. 2의 너희들 n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너희들 이거 몇 개라고 배웠죠? n 플러스 1개라고 배웠죠? 이거 너희들 그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네. 그럼 n 플러스 1개고 약수는 다 뭐가 돼야 돼?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에서 2의 몇 제곱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n 플러스 1개가 되는 거 아니었어? 네. 너희들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죠? 네. 어떤 2의 n제곱의 약수는 2의 0제곱부터 2의 n제곱까지 n 플러스 1개가 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야 얘들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굳이 이렇게 풀어서 쓸 필요조차도 없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2의 2m제곱의 약수는 그러면 뭐가 될까요? 2의 2m제곱의 약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의 몇 제곱부터 시작해야 돼? 0제곱부터. 그럼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땡땡땡에서 2의 몇 m제곱까지 2m제곱까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아니 2의 8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뭐부터 뭐까지가 있는 거라고?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땡땡땡 2의 8제곱 이렇게 9개가 있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럼 여기 2의 2m제곱이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땡땡땡 2의 2m제곱 이렇게 있는 거지. 약수가. 알겠어?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개수가 총 몇 개예요? 2m 플러스 1개죠. 2m 플러스 1개의 항에 합을 우리가 구해주기만 하면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대입을 해보자. 그럼 i의 2의 0제곱, 자, 이 숫자를 우리가 여기다 적어야 되니까 2의 0제곱이 얼마예요? 1이죠. 얘는 2, 얘는 4. 알겠지? 무슨 말인지?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i의 1제곱 플러스 i의 제곱 플러스 i의 4제곱 플러스 그 다음 2의 세제곱이면 얼마야? 8제곱. 8이지. i의 8제곱 플러스 땡땡땡 해가지고 i의 2m제곱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자, 근데 봐봐. 이건 뭐 어떻게 구해?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잘 보면 i의 1제곱은 그냥 i라고 쓰면 되죠. 네. i의 제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자, 근데 여기 뒤부터는 4, 8, 뭐 그 다음 16 이렇게 올 텐데 얘네들은 다 얼마? 전부 1. 전부 1이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 뒤부터는 전부 다 1이 이렇게 있는 거야. 전부 다 1이에요. 땡땡땡 해가지고 전부 다 1이라고. 그럼 우리 개수만 알면 되잖아. 내가 처음에 여기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죠? 2m 플러스 1개라고 했죠? 그럼 1이 아닌 애가 몇 개를 빼야 돼? 2개를 빼야 되잖아. 그럼 여기 1인 애가 몇 개가 있는 거야? 2m 마이너스 1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2m 마이너스 1이겠죠? 합을 다 구하면. 그럼 2m 마이너스 1에다가 또 2를 빼면 2m 마이너스 2가 되지. 그치? 그리고 허수분은 i 하나가 남아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네 결론은 2m 마이너스 2에 플러스 i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따라서 얘는 실수부가 얼마가 되고 2m 마이너스 2가 되고 허수분은 얼마예요?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앞으로 이렇게 함수 추론하는 문제를 풀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입해가면서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천천히 파악을 해 나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점은 뭐예요? 특징들을 너희들이 잘 잡아내야 돼. 아니 그냥 단순 대입해가지고 함수 fx가 나오고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런 문제는 너희들이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보다는 뭔가 좀 단순 대입만으로 함수 fx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런 문제가 너희들 어려운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이 함수가 그냥 대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알긴 알겠는데 뭔가 대입만으로는 함수 fx를 파악하기가 힘들어. 그럴 때는 이 함수가 갖는 특징들을 너희들이 체크를 잘 해야 되는 거야. 얘가 뭐 주기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대 최소값이 있다라든지 뭐 그런 특징들을 잘 파악을 하면서 이 그 나와 있는 함수를 대입하면서 파악을 해 나가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리고 이제 16번도 보세요. 16번도 자 16번도 기억 니은은 그냥 기본적인 2차 함수 내용이기 때문에 디귿을 내가 설명을 이렇게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보니까 뭐 기억 니은에서 최소값 어찌고 꼭지점 어찌고 저찌고 나왔으니까 자 나와 있는 이 함수를 뭘로 바꿔야 될까요? 표준형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 고래 형태로 당연히 바꿀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f의 x는 x 마이너스 3a의 제곱에 그럼 플러스 뭐가 돼요? 4a의 제곱 플러스 2a라는 이러한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야 어디로 볼록해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하고 자 지금 대칭축이 얼마예요? 그쵸? x는 3a가 대칭축이 되는 이러한 2차 함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랬을 때 뭐 기억 내용은 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각자들 다 해보세요. 지금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가 뭐보다 작다일 때 a가 1보다 작다일 때 자 이게 이 부등식이 성립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등식 이 부등식이 알았지? 그럼 일단은 a가 1보다 작다. 왜 하필 a가 1보다 작다라고 했을까? 이런 거 생각해봐야 되겠죠? 봤더니만 여기 1-a가 곱이되어 있네? 그러니까 여기 부등식이니까 요거에 뭐를 알려주는 거야? 뭔가 부호를 알려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이거는 내가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요거의 그 기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거야, 얘들아. 뭔가 식이 나왔을 때 걔를 우리가 그래프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고 그래프가 나왔을 때 거기에 뭐 좌표나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수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이런 것들은 되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디귿 왜냐면 이거는 그냥 식으로 풀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렇지 않나요? 이게 지금 A 막 2차식 이렇게 있는데 봐봐. 여기 6, 3, 뭐 3A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막 대입해서 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지, 그치? 네. 그러니까 얘는 물론 그렇게 풀어도 되겠지만 그래서 뭐 부등식을 풀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선생님은 요거를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식으로. 알았죠? 이걸 수식으로 한번 이걸 그래프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보세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나올 F6 지금 마이너스 F의 3이라 그랬잖아요. 차가 함수값에 뭔가 차가 나왔을 때는 이거를 우리가 약간 그래프로 그 직선의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기하학적인 의미를 파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도형이 뭐냐? 자, 우리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얘도 적어 놓으세요. 이런 거는 좀 미리 너희들이 그 머릿속에 담아놔야 돼. 뭔가 기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직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그래프다. 알겠지?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거는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어주면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요. 지금 얘가 1-a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건데 얘는 1-a 바깥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1-a로 얘를 묶어가지고 한번 집어 넣어 볼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F6-F의 3은 그대로 이렇게 써주고 그럼 얘가 1-A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F의 뭐가 돼요? F의 3A 마이너스 F의 3이라고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는 거겠지. 알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분모가 3A-3이었으면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 이해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딱 실수배잖아. 그럴 때는 마이너스 3을 또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이제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얘는 상수기 때문에 그냥 분모에 숫자를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분모에 6-3이 있으면 얘가 또 기울기 의미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그럼 6-3이면 얼마예요? 3이죠. 얘도 얼마가 필요했어요? 3이 필요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3분의 1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앞에 3배를 해주고 여기 6-3 해주고 얘는 3-3에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어떤 두 점의 기울기야? 3,F3과 6,F6 이렇게 두 점을 잇는 그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쵸? 얘는 어떤 기울기가 돼요? 얘는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빼주면은 3A-3분의 F의 3A-F의 3이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어떤 기울기가 되는 거야? 3A, 이제 F3A, 3,F3 이렇게 두 점을 잇는 마찬가지로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러면은 여기 봅시다. 3A가 딱 여기 있었잖아요. 그치? 자 그럼 A가 지금 뭐보다 지금 작다라 그랬어? 1보다 작다라고 했죠? 그럼 A가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3A는 뭐보다 작아요? 3보다 작죠? 그러니까 3이 어디에 있는 거야? 3이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6도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어떤 직선의 기울기야? 3과 6.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기울기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얘는 누구하고의 기울기예요? 3A하고 3하고의 기울기죠? 그럼 3A하고 3이면 어디예요? 요거죠.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누가 기울기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잖아. 그치?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요거 부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플러스 이렇게 나와. 알겠지? 그럼 당연히 1-A는 얘가 얘보다 작으니까 부호 플러스죠? 그래서 요거 0보다 크다. 이렇게 성립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6번에다가는 이렇게 좀 얘들아 정리를 해놔. 근데 이런 류의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수능에서도 그렇고 이제 특히 고2부사항 과정 올라가면은 너희들이 이제 미적이나 이제 대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기하학적인 의미로 수식이 되게 특히 부등식이 나오면은 얘들아 부등식이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푸는 문제가 거의 아니에요. 알았죠? 그냥 얘가 단순 2차식이면은 그냥 풀어도 되겠지. 몇 차 부등식 풀면 돼? 2차 부등식 풀면 되잖아. 이수분해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단순히 뭐 간단한 식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3차, 4차만 되더라도 그게 인수분해를 다 해가지고 물론 인수분해하면은 3차 부등식, 4차 부등식도 해를 구할 수가 있지만 그게 되게 어렵다고. 알았죠? 근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너희들 대수 들어가면은 뭐 3차, 4차 함수가 아니라 어떤 함수도 배우니까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런 거는 당연히 부등식을 일반적으로는 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예.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프적인 의미로 바꿔서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알았지? 그래서 얘도 좀 적어 놓을까요? 뭔가 부등식이 나왔어. 근데 이게 계산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딱 보니까. 예를 들어서 2차 부등식 이런 건 당연히 계산 문제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런 게 아닐 때는 부등식이 나왔을 때는 얘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부등식은. 알았죠? 뭐 방정식도 마찬가지지만 부등식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부등식은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그 그래프적인 의미를 이용해서 그럼 당연히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가장 많이 우리가 대소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적인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기울기가 있는 거야. 기울기가. 알았죠? 그리고 이제 특히 수투 같은 경우에는 미분이라는 게 기울기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미분이 기울기 구하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게 되게 중요한 주제야. 알았어? 고등과정에서 우리 고2고3 과정 특히 수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뭔가 그 그래프를 이제 고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직선의 기울기를
너희들이 완벽하게 그거를 어떤 뭐 그래프적인 의미라던가 다양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19번에 19번에 이거를 왜 다들 이거 못 풀고 있어요? 19번을 왜 이렇게 많이 틀린 거야? 자, 19번 봐봐. 19번에서 얘가 어떻게 성립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얘가 무슨 식인 거예요? 항등식인 거죠? 그럼 항등식이면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 개수 비교 아니면은 수치 대입. 그쵸? 그러니까 얘는 fx가 3차인데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fx를 뭐 ax의 세제곱 이렇게 쭉 미지수 4개 잡고 풀기에는 약간 좀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얘는 수치 대입법 같은 거를 왜냐면 요 앞에 개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 앞에 그럼 얘가 0대기 하는 숫자 같은 거 대입하면은 뭐 간단한 그런 우리가 그 점들을 잡아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19번에다가는 이거 수치 대입이다. 이건 수치 대입으로 풀어주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숫자 대입을 해볼까요? 요거 이제 개수가 0되는 그러한 숫자를 대입하는 게 이제 수치 대입에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x자리 마이너스 4. 그럼 0되죠? 이거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9 곱하기 f의 마이너스 2. 그러니까 f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거지, 그치? 네. 그럼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갖는다 그 얘기죠? 네. 그 3차 함수가. 자, 그리고 또 얼마 대입을 해볼까 이번에는? 5를 대입해보면 좋겠네요. 5 대입을 해주면 좌변에서 9 곱하기 f의 4가 또 얼마다? 0이다. 자, 그러면 또 뭐를 인수로 가져요? x-4를 인수로 갖는 거죠? 3차 함수가. 네. 자, 그리고 또 대입할 수 있는 숫자 뭐가 있어요? 우리 f2가 얼마라는 거 알아요? 마이너스 8이라는 거 아니까 2 같은 거 대입해보면 되게 2가 아니라 뭐 0 같은 거를 대입해도 되겠죠. f2가 마이너스 8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럼 0 같은 숫자를 대입해주면은 뭐가 돼요? 4 곱하기 f의 얼마가? 마이너스 1이 여기 0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5 곱하기 f의 얼마? 2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 알겠죠? 근데 f의 2가 얘가 얼마라 그랬어요? 네. 마이너스 8이라 그랬죠. 그럼 f 마이너스 1의 값이 나오지, 그치? 이렇게 수치 대입으로 얘들아 숫자 대입해가지고 19번 풀면 됩니다. 자, 20번 오늘 마지막인데 요거는 자 하나만 요건 좀 설명을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요거는 알아두면 어쨌든 좋아. 예전에 또 얘가 그 좀 자주 나왔던 그런 시절도 있고 해서 얘 하나 설명을 해줄게. 늘 봐봐. 근데 이건 다 알아야 돼. 이미 선생님이 다 얘기를 한 건데 봐봐. 늘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이 방정식의 근을 알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라고 하면은 어떤 식이 성립돼야 될까? a 알파의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는 0 이러한 식이 성립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자, 근데 이 방정식을요, 이 방정식을 자 우리 알파가 0이 아니라고 할게요. 알파 제곱으로 양변을 나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파 제곱으로 양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죠? 알파 제곱으로 나눠주면 a 플러스 알파분의 b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c는 0 이런 식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알파 제곱으로 나누면 그치? 그래요. 자, 그럼 얘를 내가 좀 보기 좋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c 곱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 b 곱하기 알파분의 1 플러스 a는 0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선생님이 뭔가 글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좀 일반화된 그 원래 처음에 그 방정식의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x로 한번 치환해 봐라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라는 이러한 방정식의 근이 뭐라는 거야? x자리에 얼마 넣었더니 성립이 됐어요. 알파분의 1을 넣었더니 성립이 됐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알파분의 1이라는 거는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야. 이건 항상 성립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방정식의 근이 알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개수를 우리가 반대로 방정식을 만들어. 그 방정식의 근은 역수가 되는 거야. 역수가. 우리 방금 증명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그래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얘는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지금 보면 우리 지금
지금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죠? 자, 그럼 너희들 봐봐.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 자, 이 방정식의 근은 뭐가 되는 거야? 개수가 역방향이잖아. 네. 그러면 근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역수.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근은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이 근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방정식은 얘는 지금 x에 x-5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물론 뭐 치환해가지고 해도 되지만 야, 이런 거는 너희들 그래프를 생각해봐. 너희들 이거 2차 함수잖아요? 그럼 x-5 대입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야?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을 해주라는 거예요. 5만큼 평행. 그러면은 그 근도 더 얼마씩 더해줘야 돼? 5만큼. 5씩 더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은 알파분의 1 플러스 5, 베타분의 1 플러스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합시다. 봐봐. 우리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의 한 근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잖아. 알파라고 하면은 개수를 우리 역방향으로 만들면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라는 이러한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죠? 요 방정식의 근은 이제 뭐가 되는 거라고요? 알파분의 1이 항상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자, 이렇게 한번 오늘 시험 봤던 문제들에 대해서 오답을 쭉 했는데 얘들아, 정말 선생님 계속 얘기를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새로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문제는 풀 만큼 풀었어요. 정말 넘쳐나게 풀었어. 오답이 중요한 거야. 오답이. 알았죠? 오답을 그리고 너희들 이제 또 까먹었을 거야 아마. 제일 처음에 우리 뭐 12월 달에 너희들 이제 풀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봐봐. 선생님이 다 줬잖아 문제. 그쵸? 그 틀렸던 문제 지금 다시 풀어보면은 또 안 풀려요. 안 풀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더 봐야 돼요. 중요한 건. 알았죠? 오답을 한 번 더, 오답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그게 막판 시험에서 우리 단기간에 이런 내신 시험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해. 수능도 마찬가지야. 수능도 오답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내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문제, 뭐 새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 안 풀어봤던 문제 풀어봤자 그게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 풀어봤자 안 나와. 안 나오고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 한 90% 이상은 나오니까 거기 오답을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 알았지? 그러니까 문제 뭐 새로운 문제 더 풀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틀렸던 문제들 있지.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 왜냐면 너희들 오늘까지 이제 오답할 거 아니야. 네. 그럼 너희들 나 오답 정말 완벽하게 한 거 같아. 정말 열심히 했어. 일주일만 지나봐요. 그 내용이 또 기억이 안 나서 또 안 풀린다니까. 근데 내가 정말 확실하게 너희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일주일 지나면은 기억이 안 난다.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지금 오답을 해도. 알았지?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늘 그 문제 틀린 것들 있잖아요. 또 시간을 줄 테니까 오답을 쭉 하시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우리 잠깐 좀 쉬었다가 지금 얘가 3시 20분이니까 우리 30분까지 좀 쉬었다가 합시다. 야, 날씨가 너무 덥지 얘들아, 그치? 네. 아.